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색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의 색만 바꿔도 실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훨씬 더 생기 있고 젊어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발표된 시니어 패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성인이 어떤 색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평균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7살에서 많게는 10살까지 더 들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나를 더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색상과 그 대신 입으면 훨씬 더 우아하고 젊어 보일 수 있는 색상들, 그리고 실제로 옷을 입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코디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오늘부터 옷장을 정리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세련되고 단정한 스타일로 보일 수 있는 비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꼭 피해야 할 6가지 색상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입지 말아야 할 색은 강한 검정색입니다. 검정은 몸이 날씬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옷장의 기본으로 갖추고 계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강한 블랙은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고 오히려 주름이나 피부 결점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72세가 된 정명자 어르신은 얼마 전 손주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가장 좋아하던 검정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 섰을 때 옷이 너무 어둡고 무거워 보여서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스타일리스트의 조언에 따라 차분한 네이비색이나 부드러운 차콜 그레이 원피스로 바꿔 입었더니 훨씬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고 밝은 인상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색채 전문가들도 강한 블랙은 피부의 광택을 흡수해 주름과 같은 단점을 강조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블랙을 꼭 입고 싶을 때에는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보다는 구두나 핸드백 벨트 같은 포인트, 액세서리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순백색입니다. 하얀색은 청결하고 밝은 이미지를 줘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지만 너무 순수한 흰색은 나이든 피부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73세가 된 이정희 할머니는 예전부터 흰 블라우스를 좋아하셨습니다. 밝고 단정한 느낌 때문에 자주 입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이보리나 크림색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으로 바꿔보니 얼굴에 온기가 돌고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까지 더해졌다는 반응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얀 옷을 고를 때는 이렇게 아이보리 크림 오트밀 톤처럼 부드러운 톤을 선택하는 것이 얼굴빛을 더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넌 계열, 즉 형광색입니다. 형광색은 눈에 확 띄고 화려해서 젊었을 때는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과의 조화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68세의 김영순 어르신은 젊은 시절 형광 핑크나 밝은 라임색 옷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젊고 활기찬 인상을 주고 싶어 그런 색을 계속 입으셨지만 거울 앞에 서보면 오히려 피부가 칙칙하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파스텔 핑크나 민트색처럼 부드러운 색조로 바꾸고 나서는 얼굴빛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한층 더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답니다. 형광색은 스카프나 가방 같은 작은 소품에서 포인트로만 활용하고
의류로는 부드러운 파스텔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색상은 연한 베이지색과 톤 다운된 회베이지 계열입니다. 베이지는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주 찾는 색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부드러운 색상이 오히려 피부톤과 너무 비슷해져 얼굴이 칙칙하고 생기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올해 75세가 된 김영숙 어르신은 연한 베이지 카디건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옅은 모래빛보다는 카라멜 브라운이나 토프처럼 살짝 더 진하고 따뜻한 계열의 색상으로 바꿔보셨고, 그 결과 피부색과의 대비가 적당히 살아나 얼굴빛이 훨씬 환해지고 인상도 더 젊고 고급스러워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이지를 고를 때는 약간 더 깊이감 있고 따뜻한 톤으로 선택하면 피부를 더 건강하고 밝게 보이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짙은 보라색과 다크와인 계열입니다. 이런 색들은 분명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지만 얼굴 가까이에 입을 경우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얼굴선이 처져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72세의 박미자 어르신은 진한 보라색 원피스를 자주 입으셨지만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에게서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라는 말을 들은 뒤 깊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라벤더나 연보라 또는 따뜻한 코랄 계열로 원피스를 바꿔 입어보셨더니 주변에서 얼굴이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는 칭찬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진한 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짙은 포도빛보다는 밝고 부드러운 색감을 선택하시면 얼굴톤이 살아나고 더욱 생동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머스터드색과 어두운 올리브 계열입니다. 이런 색들은 가을 분위기를 연출할 때 자주 쓰이지만 노란색이나 검정색 안료가 많이 섞인 색상들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건강이 안 좋아 보일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70세의 이문자 어르신은 가을이면 항상 머스터드색 블라우스나 올리브색 재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스스로도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생기가 없다는 인상을 받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맑은 터키 블루나 세이지 그린처럼 얼굴빛을 살려주는 밝은 색상으로 옷을 바꾸셨고, 그 후로는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셨답니다. 이처럼 노란빛이나 검정빛이 많이 섞인 색상은 가방이나 스카프처럼 작은 액세서리 포인트로만 사용하시고, 옷으로는 피부톤을 돋보이게 하는 밝고 청량한 계열을 고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6가지 색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옷장을 정리하실 때 이 6가지 색이 자신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젊고 우아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4가지 추천 색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실제보다 10살은 어려 보이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고 나이의 깊이를 더해주는 색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색상들과 일상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합법까지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릴 색상은 네이비와 블루 계열입니다. 이 색은 단정하면서도 깊이 있고 강한 블랙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이든 피부와도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특히 얼굴을 화사하게 밝히면서 생기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네이비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색으로 알려져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나 격식을 갖춰야 하는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고 품위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사시는 74세의 강정의 어르신도 블랙 정장을 즐겨 입다가 네이비 원피스로 바꾼 뒤 얼굴빛이 더 살아났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흰색과 함께 매치하면 클래식하면서도 깔끔한 조화를 이루는데요. 예를 들어 네이비 가디건에 화이트 팬츠를 입으면 밝고 단정한 느낌이 살아나고, 네이비 원피스 위에 흰색 스카프를 가볍게 두르면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연출할 수 있어 어떤 자리에 가도 손색이 없습니다. 두 번째 추천 색상은 아이보리와 크림 계열입니다. 강한 흰색은 피부를 창백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아이보리나 크림처럼 살짝 따뜻한 톤이 들어간 부드러운 색은 얼굴에 은은한 빛을 더 더해주고 인상 전체를 부드럽고 우아하게 바꿔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생기가 떨어지기 쉬운데, 이런 색상은 자연스럽게 톤을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어 실용성도 높습니다. 아이보리 니트 하나만으로도 얼굴의 따스함이 감돌고, 다양한 색상의 하의와도 조화가 좋아 스타일링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베이지 팬츠를 매치하면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고, 여기에 브라운이나 카멜 컬러의 핸드백을 더하면 안정감과 세련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겨울철엔 크림색 코트를 추천드립니다. 회색빛이 도는 무채색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외출용 아우터로도 손색 없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진가가 발휘되는 색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 계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고 난 뒤에는 핑크색이 너무 유치해 보일까 걱정하시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파스텔 계열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살려주는 마법 같은 색입니다. 파스텔 핑크는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동시에 피부의 결점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라벤더는 고요하고 청가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 두 색은 옷 자체로 입는 것도 좋지만 스카프나 액세서리로 활용하면 부담 없이 포인트를 줄 수 있어 일상에서 훨씬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 니트에 파스텔 핑크 스카프를 가볍게 둘러주거나 라벤더색 가방을 매치하면 전체 스타일이 한층 밝고 생기 있어 보이며, 자연스럽게 시선이 얼굴에서 다른 곳으로 분산돼 부담 없이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을 잘 활용하면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천 색상은 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입니다. 회색은 자칫 지루하거나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는 인식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돈된 인상을 주는 색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휘어지기 시작하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이 놀라울 만큼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회색 니트에 흰 바지를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고, 흰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을 걸치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어떤 자리에서도 무난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며, 친구와의 가벼운 외출부터 일상 속 장보러 갈 때까지 두루 활용하기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돈된 이미지와 함께 깔끔한 첫인상을 주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색상 조합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4가지 추천 색상과 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색상이 옷장에 부족하다면 다음번 쇼핑하실 때 이 내용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색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결코 퇴보가 아니라 더 나은 조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과정이라는 걸 옷을 통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실패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코디네이션 팁 4가지를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옷을 잘 입는다는 건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기준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차분하고 세련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꼭 기억해 두셔야 할 포인트들, 지금부터 천천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색의 개수를 지나치게 늘리기보다 기본 색을 중심으로 포인트 색을 하나만 넣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왠지 모르게 화려하게 입어야겠다는 부담이 생겨서 이것저것 많은 색을 섞어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색이 많으면 시선이 분산되어 전체적인 인상이 산만하고 어수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화이트, 네이비, 그레이 같은 기본 색상 중 한두 가지를 중심으로 착용한 뒤 가방이나 스카프 같은 작은 소품에만 포인트 컬러를 하나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흰 셔츠에 네이비 팬츠를 입고 밝은 분홍색 가방을 메거나 그레이 원피스에 연보라 스카프를 둘러주는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얼굴 가까운 곳보다 하반신에 포인트 컬러를 배치하는 것이 훨씬 안정감 있고 부담이 덜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팁은 상의와 하의를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맞추면 키가 커 보이고 체형이 슬림하게 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수많은 스타일리스트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공식이기도 하죠. 색을 통일하면 시선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이 길고 균형 잡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베이지 톤 상의에 다크 브라운 하의를 입거나 연블루 셔츠에 네이비 바지를 매치하면 부드럽게 연결되며 고급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온몸을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한 후 가방이나 구두만 살짝 색을 달리해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몸의 라인이 신경 쓰이는 분들에겐 훌륭한 체형 보정 효과도 있어 더욱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팁은 무늬가 들어간 옷은 한 가지 아이템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패턴은 시선을 사로잡긴 하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조합하게 되면 오히려 산만하고 촌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패턴을 여러 개 섞어 입는 건 자칫 얼굴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전체적인 인상도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꽃무늬 셔츠에 줄무늬 바지, 그리고 체크 자켓까지 함께 입는다면 옷 하나하나는 예뻐도 전체적인 조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패턴이 들어간 옷은 한 가지 아이템으로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단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패턴이 있는 스커트를 입을 때는 상의는 흰색이나 아이보리 같은 단정한 색상으로, 반대로 무늬 셔츠를 입을 때는 하의를 셔츠에 들어간 색 중 하나로 통일해주면 훨씬 안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늬의 크기입니다. 너무 큰 무늬는 얼굴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작고 섬세한 무늬를 선택하고, 그것도 옷 전체가 아닌 국소적인 부분에만 들어간 디자인을 고르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얼굴에 집중되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의 주름이나 피부톤이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 이런 점을 시선을 다른 데로 유도함으로써 은근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 목걸이나 둥근 디자인의 귀걸이, 혹은 가볍게 감을 수 있는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시선이 얼굴에서 옷이나 액세서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특히 브이넥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더하면 목선이 길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즐겨 활용하시죠. 또 여름철에는 얇고 가벼운 미니 스카프를 목에 살짝 두르기만 해도 목주름을 자연스럽게 가리면서 동시에 세련된 포인트가 됩니다. 검정이나 회색처럼 단조로운 색의 옷을 입을 땐 오히려 이런 액세서리를
과감하게 활용해보세요. 기본적인 룩에 활기를 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얼굴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코디 팁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옷을 입을 때 실수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나는 멋내기 위해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이제부터는 단순히 멋을 내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고 생기 있는 인상을 주는 삶의 도구로서 옷을 활용해보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색시선을 부드럽게 이끄는 조합주름을 감싸주는 소품들로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우아한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옷장을 관리하는 작은 요령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6가지 색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너무 강한 검정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흰색 형광빛이 도는 넌 계열 피부를 창백하게 만드는 연한 베이지빛 톤, 너무 짙은 보라나 자줏빛, 그리고 머스타드나 올리브처럼 어둡고 탁한 색조들이었습니다. 이런 색들은 얼굴빛을 칙칙하게 만들고 전체적인 인상을 피곤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입었을 때 훨씬 더 생기 있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는 색상들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이비 아이보리 크림, 파스텔 핑크, 라벤더 그레이와 흰색 조합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들은 얼굴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불어넣고 정돈된 아름다움을 살려줍니다. 여기에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4가지 코디 팁도 함께 나눴습니다. 기본 색상으로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한 뒤 가방이나 스카프 같은 소품으로 포인트를 살짝 주는 방법, 상의와 하의를 같은 계열의 색으로 통일해서 길고 날씬한 실루엣을 연출하는 법, 무늬가 있는 옷은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단색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팁, 그리고 액세서리로 시선을 분산시켜 얼굴에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까지 기억해 두시면 실패 없는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옷장을 정리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 하나를 추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색깔별로 옷을 정리하는 법입니다. 옷을 분류할 때 보통은 종류별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시니어 패션에서는 색상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들은 아이보리 크림 연핑크, 연하늘색처럼 밝고 부드러운 계열로 따로 모아두고 자켓이나 겉옷은 네이비 차콜 카멜, 베이지 같은 중간 톤으로 분류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별로 구역을 나누면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시간이 줄어들고 서로 잘 어울리는 조합도 더 쉽게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주 입는 안정적인 색상과 잘 안 입는 피해야 할 색상이 한눈에 보여서 실패한 옷이나 후회되는 옷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옷장이 이렇게 정리되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를 때 더 단정한 기분으로 더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옷의 색이나 정리를 바꾸면서 생긴 좋은 변화가 있으셨다면 또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과 삶의 팁을 더 빠르고 정성껏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함께 더 건강하고 더 길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밤중에 잠에서 깨거나 움직임이 불편할 정도로 근육 뻣뻣함에 시달리는 시니어분들이 건강한 근육을 지키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올바른 음식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쥐남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의 근육 경련을 줄이고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며 움직임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3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놓치면 후회할 만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양 꿀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 계란. 근육 건강과 쥐남 예방에 좋은 친구입니다. 먼저 수많은 근육 건강 식품 중에서도 계란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흔히 겪게 되는 밤중 쥐남, 즉 다리 경련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쉽게 지치는 이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특히 노년기에는 자연스러운 근육량 감소인 근감소증이 찾아와서 경련이나 근육 약화를 더 쉽게 불러오곤 합니다. 이때 계란은 단백질의 보물창고와도 같아서 근육 재생과 유지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요. 달걀 한 개만으로도 6개리 정도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근섬유 회복과 피로 해소, 그리고 근육 수축 효율을 높여주어 쥐남이 생기는 빈도를 줄여줍니다. 식단에 계란을 꾸준히 포함하면 근육의 힘과 지구력을 키워주어 쥐남이 잦아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와 근육 수축 작용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만약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경련이나 만성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결핍된 노년층일수록 다리 쥐남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계란 노른자는 자연적으로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 뼈와 근육 건강을 함께 지켜줍니다. 물론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실외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이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매일 계란을 먹으면 비타민 D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쥐남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계란만으로는 비타민 D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40 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하루 섭취량은 800, 1000 IU 정도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먹을 때는 강화 우유, 요거트, 연어,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만약 혈중 수치가 낮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지요. 햇볕을 쬐며 자연 비타민 D도 얻어보시고요. 이렇게 계란을 기본으로 다른 식품과 함께 조화롭게 드시면 근육과 뼈 건강이 더 튼튼해지고 쥐남 걱정도 줄어들 거예요. 비타민 B12와 신경 건강. 계란이 주는 든든한 방패막. 이번에는 계란이 우리 신경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비타민 B12의 흡수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신경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쥐남, 저림,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함께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2가지 영양소가 신경을 둘러싼 마이엘린 수초를 튼튼하게 보호해주고 근육과 신경 사이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도와주죠. 덕분에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과정이 원활해져서 당뇨나 고령자에게 흔한 신경병증성 쥐남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노년층에게 비타민 B 실티 결핍이 더 잘 생길까요?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B12의 흡수가 줄어들고 메트포르민이나 위산 역류약 같은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몸속 B10D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또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는 식단을 유지하면 비타민 B10B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근육경련, 저림감각, 저하 빈혈 등이 나타나면서 근육에도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계란은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B10D를 노년층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에요. 고기나 생선 유제품도 비지위가 풍부하지만 계란은 지방 함량이 비교적 낮고 소화가 잘 되어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딱 알맞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까지 고루 갖추어 완전 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유제품은 드시지만 육류는 꺼리시는 분들에게 계란은 B12 수치를 유지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년층의 경우 일주일에 6-7개의 계란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대신해 계란을 섭취하면 오히려 더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또한 야간 다리 쥐남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도 계란이 도움이 됩니다. 야간 쥐남은 근육 회복 부족, 전해질 불균형, 신경기능 저하 등이 원인이 되는데 계란에는 단백질, 비타민, B10, 비타민 D, 칼슘까지 들어있어 근육을 회복시키고 신경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 식사나 아침 식사에 계란을 곁들여 드시면 밤새 영양 밸런스를 유지하며 근육 회복을 돕고 쥐남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단 건강 상태에 따라 계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므로 주치의와 상담해 주세요. 고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노른자 대신 흰자를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통곡물과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계란은 근육신경,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일주일에 6-7회 정도 꾸준히 드시되 시금치, 채소, 유제품, 견과류 등 다른 영양가 높은 음식들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 쥐남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육과 신경을 유지하기 위해 내일 아침 식사부터라도 계란 하나를 꼭 챙겨보세요. 근육 건강을 위해 계란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거예요. 둘째, 바나나. 근육 건강과 전해질 균형에 좋은 과일입니다. 오늘은 바나나가 근육 건강에 왜 그토록 중요한 식품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칼륨은 근육 수축, 신경 신호 전달,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칼륨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저칼륨 혈증 근육이 쉽게 흥분 상태가 되어 갑자기 쥐가 나거나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대표적인 천연 칼륨 공급원 중 하나예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살의 20ml의 칼륨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2%를 채울 수 있답니다. 매일 적정량의 칼륨을 유지하면 근육 수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쥐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신경 신호 전달도 매끄럽게 이어져서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체액 균형이 잘 맞아 탈수로 인한 경련을 줄일 수 있죠. 특히 하루 1-2개의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면 근육 경련 발생 빈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칼륨은 근육과 신경 사이에 전기 신호를 전달해 주는데 수치가 떨어지면 근육이 지나치게 흥분해 쥐가 자주 나고 신경 신호도 흐트러져 불수의적 근육 수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 세포 내 체액 균형이 깨지면서 근육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식욕 저하, 특정 약물 복용, 이뇨제 땀 배출 증가 등으로 칼륨 부족 위험이 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단에 바나나를 포함해 자연스럽게 칼륨 수치를 보충하면 근육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마그네슘 역시 근육 이완과 신경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되고 갑작스러운 쥐남이 자주 생길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ATP 생산을 도와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칼슘 칼륨의 균형을 잡아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2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근육 긴장과 경련을 예방하는 데 한몫해요. 마그네슘은 시니어분들이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바나나와 함께 견과류나 잎채소 등을 곁들여 드시면 근육 경련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밤중에 자주 발생하는 쥐남 야간 다리 경련은 칼륨 마그네슘 부족, 혈액순환 저하, 탈수와도 관련이 깊어요. 다행히 바나나에는 칼륨 마그네슘 수분을 보충해주는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있어요. 자기 전 12시간 전에 바나나를 드시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 밤에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근육 긴장을 줄여 숙면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바나나의 비타민 B6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비타민 B6는 신경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염증을 줄여 근육 회복을 돕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 근육에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주죠. 바나나 한 개에는 약 0.4mg의 비타민 B6가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3%에 해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6가 부족한 노년층은 근육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하고 통증과 근육 피로가 심해진다고 해요. 바나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 B6를 섭취하면 이런 신경 관련 근육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보충해 전해질 불균형으로 생기는 쥐남을 예방하고 천연 당분과 수분을 공급해 탈수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나트륨 균형까지 잡아주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바나나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쥐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탈수로 인한 쥐남을 예방하려면 물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6-8잔 정도 물을 꾸준히 마시고 바나나를 물이나 코코넛 워터와 함께 드시면 전해질과 수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바나나를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한 개의 바나나로도 칼륨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만약 쥐남이 자주 발생한다면 하루 2개 정도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단 바나나는 당분이 많으므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견과류나 통곡물과 함께 드시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꾸준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 하루 한 개의 바나나만으로도 근육 기능이 한결 좋아지고 쥐남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견과류. 근육 건강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바나나나 잎채소가 잘 알려져 있듯이 견과류와 씨앗 역시 근육 건강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에요.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려면 전해질과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견과류와 씨앗은 마그네슘, 칼륨,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한꺼번에 담고 있어서 근육 이완, 혈액순환, 전해질 균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죠. 그럼 어떤 견과류와 씨앗들이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 아몬드, 호박씨, 캐슈넛 같은 것들은 시니어분들이 근육 경련을 줄이고 튼튼한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에 경련이 자주 생기고 근육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다행히도 호박씨 28g에는 약 168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아몬드에는 77mg, 캐슈넛에는 74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각각 하루 권장량의 20%와 19% 정도를 채울 수 있어요. 따라서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근육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처럼 칼륨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있지만 사실 많은 견과류와 씨앗에도 칼륨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피스타치오는 20회차당 290mg, 아몬드는 200mg, 캐슈넛은 16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어 땀으로 손실된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해줍니다. 운동 후 혹은 몸이 쉽게 지치는 날에 견과류와 씨앗을 곁들여 드시면 근육 회복과 경련 예방에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이 좋은 이유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동시에 공급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고 건강한 지방을 함유해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와 아마씨는 근육 염증을 줄이고 아몬드와 캐슈넛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야간다리 경련도 줄여줄 수 있답니다. 특히 만성 근육 통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호두, 아마씨, 아몬드를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견과류와 씨앗에는 항산화제와 항염증 성분이 풍부해서 근육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낮춰주며 근육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어떤 견과류와 씨앗이 특히 효과적일까요? 호박씨는 마그네슘 함량이 가장 높고 아몬드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동시에 공급해줍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가장 높아 전해질 균형에 좋고 캐슈넛은 혈액순환을 돕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근육 염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하죠.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견과류와 씨앗은 영양이 풍부한 만큼 칼로리도 높은 편이라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한 줌 약 28리워 정도가 적당하며 아몬드 20알이나 씨알류는 2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와 전해질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운동 후나 자기 전에는 근육 이완과 회복에 좋습니다. 단, 견과류와 씨앗은 칼로리가 높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 염분이 많은 가공 견과류는 탈수를 유발해 오히려 근육 경련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생으로 드시거나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구운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대체 식품을 드시거나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화가 예민하신 분은 견과류와 씨앗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나눠 드시면서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루 한 줌의 견과류나 씨앗을
식사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건강을 지키고 쥐남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